넝쿨식물 아치형 터널 재배를 추천합니다. 터널 재배를 하기 위하여는 아치형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지주대, 지주대, 지지대 어느 말이 맞을까를 검색해 봅니다. 지주대, 이식한 수목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막고 뿌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발육하도록 수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막대기, 고추 지주대는 지주대가 맞네요. 지주대, 많이 쓰기도 하는데 바른 말이 아니라서 앞으로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사투리라고 하네요. 지지대, 나무나 물건 따위가 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받쳐주는 대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지지대가 맞네요. 아치형 터널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참외, 수박, 오이, 애호박을 각 몇 포기를 심을 것인가, 또 포기 간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치형 지지대의 개수, 즉 다시 말해 수량을 정할 수가 있어요. 지지대의 높이는 고랑에서 두둑의 높이가 25cm 이상 되어야 하므로 천정까지의 높이가 농장주의 키보다 높되 두 손을 위로 뻗었을 때 쉽게 닿을 수 있는 높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두 손을 뻗었을 때 쉽게 닿을 수 있게 터널 안에서 순치기, 넝쿨손 제거, 유인줄 매기, 노균병, 흰가루병 예방, 난황류 방제와 농약 살포시 잎의 뒷면에도 쉽게 도포가 되어 효과 만점입니다. 저의 2023년도 계획은 참외 8포기, 애플 수박, 망고 수박 12포기, 오이 4포기, 총 24포기인데 아치형이라서 좌우 양쪽에 심으면 한쪽에 12포기를 심어야 하므로 포기 간격을 50cm로 했을 때 12포기 곱하기 0.5는 6m로서 두둑의 길이가 6.5m면 되겠습니다. 아치형 지지대는 1.2m 간격으로 세우면 될 것 같아서 6m에 나누기 1.2를 하면은 5, 즉 5개의 칸이 필요하므로 아치형 지지대는 6개 있으면 되므로 6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대는 두둑 길이 6.5m 나누기 2를 하면은 3.25m이고 3.25m 곱하기 2개를 맨 꼭대기 천정 쪽에 한 곳과 양쪽 옆으로 4개소 총 9개소에 설치합니다. 파이프와 파이프 간에 교차하는 곳은 철사 조리개로 고정시키고 파이프와 파이프를 일직선으로 연결 부분은 연결봉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보는 것은 파이프와 파이프가 교차하는 부분을 철사 조리개로 고정시킨 모습입니다. 이것은 철사 조리개인데요. 파이프 가공하는 곳에서 함께 줄 것입니다.
파이프를 일직선으로 연결할 때는 연결봉으로 하면 경고합니다. 이 부분은 연결봉을 한쪽만 꽂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것은 연결봉입니다. 이것 또한 파이프 가공하는 곳에서 여러 개 함께 줄 것입니다. 다음은 아치형 지지대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아치형 파이프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도로변의 비닐하우스 꽃집에 가서 파이프 밴딩하는 곳 알려달라면 알려주실 거예요. 굳이 내가 직접 파이프를 구부리지 않더라도 하우스 시공업체나 시공과 농자재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농자재 마트에 아치형 지지대 설계도를 주면서 제작을 맡기면 사이즈에 맞게 파이프 제작이 가능하고 운송도 해줍니다. 설계도는 각자의 현장에 맞게 해야 하므로 제가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고 제가 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주말 농장을 설명드리면 두둑의 넓이가 1.4m, 길이가 19m, 고랑 넓이가 0.4m입니다. 길이 19m 중 6.5m만 넝쿨 식물용으로 사용합니다. 잠깐 두둑, 고랑, 이랑이란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둑, 고랑에 흙 등을 쌓아 올려 작물을 심는 곳입니다. 고랑은 사람이 지러 다닐 수 있는 텃밭 내의 길로서 두둑과 두둑 사이를 말합니다. 이랑은 두둑과 고랑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저는 원래 두 개의 두둑을 이용해서 넝쿨 식물인 참외, 애플수박, 오이를 심었습니다. 고랑의 넓이 0.4m, 양쪽 두둑가 0.9m 지점에 심을 위치를 계획하고 아치형 지지대의 아랫부분의 넓이를 한쪽 두둑의 위치인 0.9 플러스 0.9에다 고랑의 넓이 0.4를 더하면 2.2m로 한 것입니다. 아치형 지지대 윗부분의 넓이는 아랫부분보다 적게 해야 약간의 경사가 져야 식물의 줄기가 오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밴딩 파이프의 윗부분의 직경을 1.2m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치형 지지대의 높이는 맨 아래 20cm 부분은 땅속으로 묻힐 부분이고 고랑의 깊이가 25cm 정도이니까 땅속으로 묻힐 부분과 고랑 깊이가 비슷하므로 무시해도 될 것 같고 제 키가 172cm여서 실제 높이가 기둥 파이프 1.9m 플러스 밴딩 파이프 0.4m는 2.3m 정도이면 밑으로 걸어 다녀도 다치지 않을 것 같고 두 팔을 위로 뻗어서 일할 수 있는 높이라 판단하고 제작해서 실제 일을 해보니 적당하게 잘 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대는 보통 파이프의 길이가 6m인데 반으로 절단해서 연결봉으로 있는 것이 운반이나 작업하는 데 편리한 부분이 있답니다. 가로대를 많이 한 것은 그물망의 처짐도 방지하고 비바람의 지탱을 위해서입니다. 요즘은 내가 직접 파이프를 제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밴딩 기계가 따로 있긴 한데 이걸 굳이 대여하거나 새로 살 이유도 없고요. 일자로 된 파이프를 사서 직접 구부릴 바엔 그냥 형태별 주문을 해서 운송해 와서 바로 시공해 버리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물망을 구하셔야 하는데 그물망은 오이망이나 노루망보다 실의 굵기도 굵은 1mm 정도 되고 실 간격도 10cm 정도 되는 것을 골라 넝쿨과 잎은 바깥에 두고 열매는 그물 안쪽으로 유인하면 좋습니다. 그물망 구하기가 저는 인천에 살므로 엉망 만드는 곳이 있어 쉽게 직접 보면서 구할 수가 있었는데 내륙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수치는 제가 한 것을 말씀드리오니 각자의 현장에 맞게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물의 폭은 아치형 지지대의 높이 플러스 천정폭 플러스 높이 하면 약 5m 정도가 될 것이고 길이는 두둑의 길이보다 좀 더 길게 7m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준비할 자재 전체를 체크해 보자고요. 첫 번째 밴딩 파이프가 6개, 두 번째 기동 파이프가 1.9m 짜리가 12개, 세 번째 가로대 파이프가 3.25m 짜리가 18개, 네 번째 연결봉이 가로대 9개, 밴딩 파이프와 기동 파이프에 12개 해서 21개, 다섯 번째 철사 조리개는 가로대 9개 곱하기 기둥 파이프와 밴딩 파이프 9개는 81개, 여섯 번째 그물망이 폭이 5m, 길이 7m 짜리 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심었을 때 참외, 애플수박, 오이 등을 공중재배 즉 실용재배를 한 결과 참외, 애플수박, 오이가 주렁주렁 많이도 달리지만 늦게까지 달립니다. 공중재배할 때와 옆집에서 포복재배하는 결과를 비교해 보노라면 뚜렷한 결과의 차가 생길 것입니다. 특히나 2023년 올해같이 장마가 길게 올 때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제 옆에서 포복 재배한 수박은 장마통에 썩어서 한 개도 못 따먹어서 저를 보고 부러워 죽겠다네요. 애플 수박이 굵어지니 낙과 방지망을 해줘야 합니다. 낙과 방지망을 안 해주면 애플 수박이 커지면서 줄기가 꺾입니다. 줄기가 꺾이면 원상복구가 안 되어 치명적입니다. 와, 오이도 크죠? 40cm나
돼요. 우리가 주말 농장을 하는 이유가 각자가 조금은 다르시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첫째, 각종 야채를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길러서 싱싱하게 먹기 위함이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때 기쁨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 내가 직접 심어 커가는 모습을 보느라면 뿌듯하고 즐거움이 생기며 그것이 옆집보다 더 잘 될 때는 자신감과 지금보다 좀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희망을 갖게 되어 삶의 엔돌핀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위 두 가지 이유 외에도 더 있겠죠. 사실 주말 농장을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차라리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지어놓은 농작물들을 사서 먹는 것이 직접 재배하여 먹는 것보다 훨씬 값싸게 힘 안 들이고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에 두 가지 재미는 없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내년에도 주말 농장을 계획하신다면 아치형 터널 재배를 적극 권장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 실력으로만 안 되어서 주위 분들의 도움도 좀 받았습니다. 이런 정성이면 구독과 좋아요는 오케이죠?